안녕하세요, 양전고 여러분. 자,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온라인 실시간 출결 체크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역시 뭐든지 잘해, 뭐든지 잘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 완성 이거 기억나나요? 얘 누구예요? 얘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에탄올이죠, 에탄올. 에탄올을 산소 반응시키는, 즉 에탄올 연소 반응인데 탄수화물 CHO로 이루어진 탄수화물들은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을 화살표 왼편에, 그 다음에 생성물을 화살표 오른편에 적고 각각의 물질들을 더하기로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 제일 중요한 거,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즉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각각 같도록 앞에 개수를 맞춰준다. 이걸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까먹지 않고 물질의 상태를 써준다. 고체는 S, 액체는 L, 그 다음에 기체는 G,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하면 AQ. 이렇게 써주는 것까지 하면 짜잔! 화학 반응식 완성이고. 선생님 이거 꼭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했을 거라 믿지만 혹시 지금도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화학 반응식을 했어요. 화학 반응식을 했으면 거기 안에 담겨진 우리가 어떤 이런 양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해봅시다. 메탄 기체 1몰이 수증기와 반응하여 수소 기체와 일산화탄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뭐 메탄 기체 갑자기 양? 그럼 얘가 1몰이 반응하면 얼마와 얼마가 반응해서 결국 어떤 물질이 얼마나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런 양적 관계가 이번 주 수업인데요. 자, 그러면 항상 첫 번째는 뭐다? 화학 반응식 완성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봅시다. 자, 메테인 기체 1몰이 수증기야. 그럼 반응물이 누구예요? 메테인하고 수증기죠. 즉, 메테인과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해 봅시다. 메테인과 수증기가 반응해서 뭐를 만드는데요? 수소 기체와 일산화탄소 기체를 만든대요. 그 다음에 물질의 이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게 해줄 건데, 여기 탄소 하나? 하나 됐네. 근데, 여기는 수소가 4개죠. 수소 원자 4개니까, 얘는 수소 원자 2개니까 앞에 2를 써줄게요. 그러면 쌤이 미안해요. 잘못했네요.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2개가 있으니까 수소 원자 6개죠. 그럼 앞에 3 해주면 오른쪽도 수소 원자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산소 하나, 나머지가 다 맞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된다? 물질의 상태 써주기, 메테인 기체, 그 다음에 수증기니까 물도 기체, 수소 기체니까 기체, 일산화탄소 기체니까 기체, 이렇게 화학 반응식 완성.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짜잔, 화학 반응식 완성하면 메탄 기체 1몰과 이렇게 수증기가 만나서 수소 기체와 일산화탄소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는데, 그럼 이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 완성하면 양적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호들갑 떨기 전에 너무 바로 나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여기 개수비가 있죠. 우리 각각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췄을 때, 즉 여기 앞에 있는 개수는 1이고요. 여기도 1이 생략돼 있고, 얘는 3이고요. 얘는 1이죠. 이 1대 1대 3대 1이라는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뭐냐면 여기 분자수 앞에 있는 분자수 자체니까 몰비가 될 거고, 정확히 말하면 반응하는 몰수비인데 몰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응하는 몰수비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반응하는 몰수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테인 기체 1몰이 수증기 1몰이랑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 3몰을 만들고 일산화탄소 기체 1몰을 만든 거예요. 즉 반응 개수인 1대 1대 3대 1로 이 개수비가 즉 반응하는 입자수, 즉 반응하는 몰수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대 1대 3대 1로 반응 개수비가 화학 반응식 반응 몰수비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비는 그게 어차피 이 반응 개수가 분자비는 뭐를 뜻하는 거고, 즉 반응 몰수비, 그냥 몰수비가 아니라 반응 몰수, 이 주어진 화학 반응식에서 요 비대로 반응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아보가드로 법칙 기억나나요? 아보가드로 법칙 뭐였죠?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기체 1몰이 갖는 부피는 일정하다였죠.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1몰의 부피가 일정하다면 2몰의 부피는 2배일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에서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부피비와 뭐가 비례한다? 몰수비. 즉 기체에서는 부피비까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몰수랑 부피비가 비례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피비는 기체일 때만, 단 기체일 때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고, 그런데 질량비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그 배웠던 거에서 반응 개수비가 반응 입자수 비도 되고 기체랑 부피비도 되는데 질량비가 1대 1대 3대 1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그런가? 근데 이거 어쩌라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문제로 한번 익혀보면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럼 질량비는 어떻게 구할 건데? 네, 저희 이게 뭐예요? 쌤 갑자기 이게 뭐예요? 혹시 쌤이 죽었다 깨어도 외워야 된다고 했던 몰수는 화학식량 혹은 분자량분의 질량 기억나나요? 얘를 기호로 약속하면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었고, 그러면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래서 질량비는 각각의 주어진 몰수비랑 그 다음에 각각의 주어진 화학식량비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문제로 풀어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 그러면 뭔데? 지금은 그래, 우리는 화학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고 기체라면 부피비가 된다. 이거를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양은 이게 다요. 화학 너무 좋지 않나요? 막 이렇게 줄줄줄 길지도 않아. 배운 게 이게 단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죠. 쌤이 아까 수업 시작할 때 교과서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지금 교과서 42쪽 여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과서 43쪽에 있는 문제예요. 교과서 43쪽 예제 문제입니다. 자, 수산화 리튬과 뭐 이렇게 적혀서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탄산 리튬과 물을 생성하는데, 그때 그럼 이런 화학 반응이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을 두고 수산화 리튬 1.2kg이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그 다음에 그 이산화탄소가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갑자기 너무 많은 걸 물었는데 일단 무조건 1단계는 뭐냐면 화학 반응식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 완성해볼게요. 자, 반응물이 누군가요? 반응물 수산화 리튬이죠. 그래서 반응물 수산화 리튬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뭐를 만드나요? 탄산 리튬과 LA2CO3와 이거 칠판 다 나올까요? LA2CO3와 CO2를 만드는 반응인데, 자,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살표 기준으로 쓰고 나면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죠?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도록 한다. 여기 Li 2개 있으니까 여기 앞에 2를 붙여봅시다. 그럼 Li 2개죠. Li 미안합니다. 자, Li 2개. 자, 그러면 Li는 2개씩 다 맞춰줬고, 그 다음에 탄소는 하나씩 있죠. 탄소는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수소 2개. 물인데 쌤이 이산화탄소로 써서 화학식 이상했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물이죠, 물. 물 2개, 그러니까 H 2개, 여기 또 H 2개. 잠깐만요. 마이크가 떨어져. 오늘 산만해서 미안해요. 이게 오늘 뒤에 걸 데가 없어서 소매에 걸어도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소매에 이 마이크를 한번 걸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Li 2개, 그 다음에 H 2개, 그 다음에 산소가 하나, 둘, 여기 총 2개, 4개인데 여기 산소 3개, 4개 다 맞죠? 화학 반응식을 완성했어요.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어. 그럼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나면 쌤이 또 물질의 상태 안 쓰는데 이렇게 예쁘게 써준다고요. 고체의 수산화 리튬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반응시켰더니 탄산 리튬과 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나서 이제 그걸 쓰는 거야. 뭐 쓸 거예요? 우리 아까 화학 반응식에 요 개수비 있죠? 2대 1대 1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2대 1대 1대 1인데 1은 생략돼 있으니까 그러면 2대 1대 1. 요 2대 1대 1대 1 이 반응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렇지. 이 화학 반응에서 몰수비. 얘 2몰이 반응할 때 얘 1몰이 반응해서 얘 1몰과 물 1몰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고, 그 다음에 기체에 한해서만 부피가 되는데 여기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밖에 없으니까 딱히 모르세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수산화 리튬 1.2kg이래요. 그러면 얘 1.2
오늘 진짜 미안해. 왜 이렇게 난리지? 1.2kg인데, 그럼 1.2kg인데, 우리는 화학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라는 걸 안다. 그죠? 질량비는 안 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1.2kg이 몇 몰인지 구할 수 있겠죠? 1.2kg은 몇 몰일까요? 자, 우리 몰 구하는 건 어떻게 해서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쓰면 되겠죠. 그러면 수산화 리튬 1.2kg의 몰수로 변화를 해주려면 수산화키로 1.2kg의 화학식량분의 몰수를 해주면 되겠죠. 얘 화학식량을 뭐 보니까 얘 화학식량은 우리 원자량의 합이죠. 그러면 리튬의 화학식량인 7에다가 Li 그 다음에 5 산소 16에다가 H1 다 더하면 얼마예요? 다 더하면 16 더하기 7, 18 8 더하기 16, 24죠. 그러면 얘 화학식량 24예요. 그러면 얘 화학식량 24분의 그때의 질량 1.2kg이죠. 24분의 1.2kg. 얘는 1몰일 때의 질량이니까 단위가 뭐다? 그램 퍼 몰이죠. 그램 퍼 몰. 화학식량 단위. 즉 몰질량 단위 그램 퍼 몰인 거 기억나죠? 그러면 그램 없어지면 총 몇 몰인가요? 얘는 50몰. 됐나요? 50몰. 1.2는 1200g이니까 여기 계산 됐나요? 붉은색으로 쓰니까 잘 안 보이죠? 자, 그래서 1.2kg은 즉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1.2kg인데 화학식량 단위는 그램 퍼 몰이니까 1.2kg이 얘가 1200g이잖아요. 그러면 이 1200g을 24g 퍼 몰로 나눠주면 몰수가 50몰이 나요. 자, 그러면 2대 1대 1대 1로 반응할까? 얘 수산화 리튬 50몰이 반응을 하면 그때 반응하는 이산화탄소 기체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얘도 50몰이겠죠. 1대 1대 그러면 얘는 그때 생기는 탄산 리튬은 몇 몰일까요? 2대 1대 1이죠. 그럼 얘 몇 몰? 25몰. 그 다음에 얘도 25몰. 그 다음에 물도 얼마 생길까요? 25몰. 쌤이 1대 1대 1이 아니라 2대 1대 1대 1이죠. 2대 1대 1대 1. 그래서 얘 50몰이 반응하면 얘 25몰만큼 반응해서 25몰 만든다. 여기까지 됐나요? 지금 선생님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좀 당황스러워요. 자, 그러면 흡수할 수 있는 CO2 갑자기 근데 질량을 물었죠. 그러면 이 CO2 25몰의 질량을 어떻게 구해요?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CO2 25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 25몰 곱하기 CO2의 화학식량 얼마? 44죠. 그러면 25 곱하기 44를 해주면 1100인가요? 1100? 맞죠? 그래서 1100g일 거고 얘를 바꿔주면 1.1kg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 1.2kg이 반응할 때 얘는 1.1kg 몰수에서 질량 구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25몰일 때 부피인데 우리 0도씨 1기압일 때의 부피는 선생님이 알아두면 좋은데 사실은 외우는 거는 교육과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0도씨 1기압일 때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1몰의 부피는 22.4L죠. 근데 그때 그 반응하는 CO2 양이 25몰이니까 25 곱하기 22.4를 해주면 560L입니다. 얘는 560L. 혹시 무슨 말인지 따르고 있나요? 쌤이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버벅거릴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인 것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내가 다 몰비는 무조건 2대 1대 1대 1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산화 리튬을 질량으로 줘서 얘를 몰수로 바꿨고 그럼 다 반응하는 몰수의 비를 2대 1대 1대 1, 즉 50몰, 25몰, 25몰, 25몰로 바꾸고 그 후에는 요 질량이랑 화학식을 이용해서 질량으로도 다시 바꿨다.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 이해됐나요? 됐을 거라 믿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엔 조금 차분히 풀어야겠어요. 쌤 차분히. 쌤이 어제도 막 잠 못 자고 촬영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퇴근하고 너무 일찍 잠들었더니 어제 새벽에 깬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3시쯤 깨서 새벽 3시에 깨면 또 어떻게 오늘 출근하려면 다시 6시 일어나야 돼. 또 약간 조금 정신 상태가 살짝 안 좋아. 빨리 수면 패턴을 정상으로 돌려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속 나트륨과 물을 반응하면 수소기체와 수산나트륨 수용액을 만든다는데 이때 일단 요 만드는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 첫 번째는 항상 뭐다? 화학 반응식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 완성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뭐 이 나트륨 11.5g이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의 부피는 몇 리터인지 결국 양적 관계 물었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무조건 첫 번째 단계는 화학 반응식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반응물이 누군가요? 반응물이 금속 나트륨과 그 다음에 누구? 물. 우리 나중에 4단원 가면 4단원에서 할 건데 대부분의 금속, 모든 금속 아닌데 대부분의 금속, 굉장히 많은 금속들이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4단원 가서 산화한원 하면서 알려줄게요. 그래서 수소 기체와 NaOH 수용액을 만드는데 우리 화학 반응식 완성해 볼게요. 화학 반응식 완성하면 나트륨 하나. 근데 여기 수소가 3개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3개죠. 그러면 여기를 2개 주면 수소가 4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 앞에 2개 해주면 수소 4개, 산소 2개 맞고 나트륨이 2개니까 요렇게 해주면 화학 반응식이 다 맞겠네요. 그러면 나트륨 2개, 나트륨 2개, 그 다음에 수소 4개, 2개, 수소 4개, 그 다음에 산소 2개, 산소 2개에서 총 이렇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했으면 뭐라고요? 이 화학 반응식이 요 앞에 있는 개수 2대2대 1대2가 화학 반응 몰수비입니다. 그럼 화학 반응 몰수비가 결국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2대 1대2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물질의 상태를 또 안 써줬네요. 나트륨은 고체. 그 다음에 물이니까 액체, 그 다음에 수증기 기체, 그 다음에 얘는 수용액이니까 AQ 이렇게 하고 나면 기체일 때는 부피비도 성립하지만 여기서 기체는 수소 기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은 2대2대 1대2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 11.5g 그럼 나트륨 11.5g 얘 11.5g이 몇 몰인지 바꿔주면 되겠죠. 항상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래요. 그럼 23분의 11.5죠. 그럼 얘는 23분의 11.5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주면 몇 몰인가요? 그렇죠. 2분의 1몰이죠. 2분의 1. 그럼 나트륨의 2분의 1몰. 나트륨 11.5g이랑 같은 말이 나트륨 2분의 1몰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트륨 2분의 1몰이 물과 모두 반응했을 때 그럼 얘가 2분의 1몰 다 반응하려면 얘 몇 몰 필요해요? 2대2니까 1대1이니까 얘도 2분의 1몰만큼 반응하겠죠. 그럼 그때 만드는 수소기체는 몇 몰이에요? 그때 만드는 수소기체는 얘랑 얘는 2대1이잖아. 2대1 개수비가. 그럼 얘가 2분의 1몰 반응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수소의 기체는 4분의 1몰이겠죠. 자, 또 근데 부피를 물었죠. 항상 아보가드로에서는 특정 온도 특정 기압에서는 기체의 부피랑 몰수랑 비례하는데 0도씨 1기압 1기압에서는 1몰이 얼마? 1몰이 22.4리터다. 그러면 4분의 1몰일 때는 얼마냐? 그럼 이거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마 5.6리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개수비, 이 화학 반응식 개수비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예제를 좀 많이 갖다 놨는데 자 이번에도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면 일단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겠죠. 자 그럼 화학 반응식 완성해 봅시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을 만들 거예요. 물을 만들 건데 맞춰주려니까 여기 산소 2개니까 앞에 2 넣고 나면은 수소가 4개 되니까 2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체라고 했으니까 물질의 상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혹은 뭐 여기는 기체일 수도 있겠죠. 수증기를 만든다면 기체일 건데 자 그럼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했어요. 항상 선생님 이렇게 적고 나면 여기 예쁘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쫙 화학 반응식 완성하면 개수비가 무조건 뭐다? 반응 몰수비다. 여기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2죠. 그럼 이 화학 반응은 그 반응하는 몰수가 1대 1대 2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대 1대 2로 반응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증기를 만들었다면 얘네 전부 다 기체니까 부피비도 얼마예요? 1대 1대 2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화학 반응식이 이거 개수비 몇 대 몇이다? 1대 1대 2다. 그런데 그럼 반응하는 몰비도 1대 1대 2다. 1대 1대 2다. 자, 근데 모두 기체예요. 모두 기체니까 부피비도 몰수랑 비례하니까 1대 1대 2다. 이 말은 얘가 10리터, 수소기체가 10리터가 있으면 그때 반응하는 산소기체도 10리터고 그 다음에 만드는 수증기도 20리터라는 거예요. 1대 1대 2. 그러니까 이게 반응 몰수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만약에 100리터가 있고 얘가 200리터가 있어도 얘랑 얘는 1대 1로만 반응할 수 있어서 200리터 중에 100리터만 반응한다는 거. 이런 거 계산을 이제 잘 하면 일단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질량비는요? 뭐, 개수비랑, 몰비랑 부피비는 전부 1대 1대2인데, 아까 질량비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반응 질량비도 구할 수가 있어요. 반응 질량비. 물론 얘네들이 질량을 내가 많이 있으면 그냥 많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반응 질량비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근데 화학식량은 물질이 정해지면 고정이 된 값이에요. 얘는 고정이 된 값이야. 그럼 내가 이 N이 그냥 몰수가 아니라 반응 몰수라면 화학식량에다 몰수를 곱해주면 즉 반응 몰수를 곱해주면 반응 질량비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1몰이 반응할 때 그때 질량, 수소기체 질량은 분자량은 2죠, 2. 그래서 2대 그 다음에 산소기체 1몰의 질량은 얼마예요? 1 곱하기 16이니까 산소 원자니까 32. 네, 그 다음에 물은 화학식량, 즉 분자량이 18인데 두 개니까 얼마예요? 36이겠죠. 맞나? 18 두 개 36. 수소기체 2. 16, 32. 여기 화학 반응식 개수 2여야 맞겠죠? 선생님 PPT 또 잘못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 개수비 아까 실컷 1대1 때인데 2대 1대2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여기 반응 몰수비 해주면 이거 수소기체 분자량이 2인데 그게 2몰만큼이니까 여기 이거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겠죠. 그래서 질량비는 4대 32대 36이에요. 지금 다시 쓸까 고민이 살짝 되긴 하는데 자 4대 32대 36이에요. 그러면 질량비는 요 화학 반응식 개수비 즉 반응 몰수비랑 다르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쌤이 계속 틀려서 어떡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화살표 기준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왜?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반응물의 질량비를 합하면 생성물의 질량비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복잡한 화학 반응식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할 수 있어요. 자, 됐나요? 2대 1대2예요. 혹시 아마 지금 이거 수업 들은 친구들이 뭐야? 왜 1대 1대2라고 이렇게 앞에 실컷 떠들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미안해요. 잠이 덜 깼다도 진짜 덜 깼나 봐요. 그래서 2대 1대2. 중요한 거는 반응 개수비가 반응 몰수비고 기체라면 부피비이지만 뭐는 안 된다? 질량비는 안 된다. 하지만 질량비를 구해줄 수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조금 더 심화하면은 질량비는 질량 보존의 법칙까지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선생님 문제도 많이 갖다 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교과서 45쪽, 교과서 45쪽에 생각 정리하기 하단 문제예요. 그래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만들면 암모니아, 이거 쌤이 1단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화학 반응식을 요 정도는 외워두라고 한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이걸 풀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 안다. 우리 그때 1단원에서 암모니아의 합성하면서 N2 플러스 H2가 이렇게 NH3 만드는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 기체니까 이 N 두 개니까 이거 두 개 주면 수소가 6개여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다 기체니까 G 써줄게요. G.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화학 반응식의 지금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3대 2죠. 그러면 반응하는 입자 몰수비가 1대 3대 2죠. 그 다음에 반응하는 부피비도 얼마? 1대 3대 2. 왜? 얘네들은 전부 기체잖아요, 기체.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볼게요. 지금 여기 가운데 안에는 다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화학 반응식 하나가 무조건 다 반응할 때까지 반응한다고 가정을 해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 건데 질소 기체가 몇 몰 있어요? 처음에 얘 몇 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몰 있어요. 질소 기체가 5몰 있고 수소 기체가 몇 몰 있어요? 1, 2, 3, 4, 5, 6, 7, 8, 9. 맞게 샜나요? 이제 불안해요. 또 틀릴까 봐. 2, 4, 6, 9. 그럼 얘가 9몰이 있는데 존재 자체는 5몰, 9몰인데 선생님 1대 3으로 반응하는 몰수 B가 1대 3대 2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항상 반응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5몰 있고 얘가 9몰 있지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요? 1대 3으로 뭐가 하나가 다 반응할 때까지. 그럼 만약에 내가 질소 기체가 5몰 다 반응하려면 그때 필요한 수소 기체는 15몰이라서 얘 5몰이 다 반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만큼 있지만 그러면 얘가 다 그럼 얘가 9몰이 다 반응하면 수소 기체 9몰이 다 반응하면 그때 필요한 질소는 얼마예요? 1대 3이니까 3몰만큼 꼭 1대 3을 지켜서 반응하는. 그러면 얘가 9몰 수소 기체가 9몰 반응할 때 질소 기체는 3몰이 반응하면 그때 암모니아 기체는 몇 몰? 1대 3대 2니까 6몰이 생기겠죠. 6몰.
자, 그러면 5몰 중에 반응하니까 3몰이 없어지고 나면 질소기체가 2몰이 남아있겠죠. 질소기체 2몰이 남아있고 수소기체는 9몰이 다 반응해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가 몇 몰 생겼다? 총 6몰 생겼다. 그럼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질소기체 이렇게 커다란 거 두 개. 질소기체가 2몰 있겠죠. N2가 2몰 있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암모니아 기체가 6몰 있겠죠. 그래서 암모니아는 질소기체 하나에 수소기체 이렇게 3개 붙은 거. 얘를 6개 그려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몰수랑 반응 몰수비를 이렇게 계산해주는 요 기본 틀. 반응 전 몰수 정리할 수 있고 반응을 무조건 반응 몰수비 1대 3대 2로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이제 우리가 반응 후까지 다 이런 양적 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까지는 한번 풀어보고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나중에 복잡하게 몰수를 바로 안 주고 아까처럼 질량을 다시 몰수로 바꾸고 아니면 너무 심하면 막 질량으로 다 반응 질량비를 구해서 풀고 그런 이제 어려운 계산 문제들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늘 수업이. 오늘은 약간 계산 위주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쌤 풀이 보고 눈으로 그래? 그렇구나. 눈으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눈으로 보면 잘하네. 틀렸네. 지금 쌤이 막 실수한 거면서 틀렸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 꼭 여러분 손으로 몇 문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교과서에 있는 것만이라도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풀고 안 풀고 차이가 엄청 굉장히 많이 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마 1단원을 마무리하고 2단원. 이거 뭐냐면 원자요, 원자. 그래서 원자의 구성 입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아마 이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이 부분을 나갈 건데 혹시나 이 1단원 문제가 복습이 더 필요하다면 이걸 한 회차 더 뺄지는 이제 여러분들 만나서 지금 만나지 못하니까 좀 답답해요. 그래도 실시간으로 또 출결도 잘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수업이 이번 주 온라인 마지막 차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지만 꼭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화학 공부를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원인데 선생님이 좀 버벅대서 더 미안하고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